안녕하세요. 쭈아나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녁에 방송할 때는 이제 화장을 다 지운 상태여서 차마 카메라를 켜지는 못했고요. 오늘은 또 낮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돼서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해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 연일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큰 이슈로 놓고 봤을 때는 매크로적인 원인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지금은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지금 이 썸네일처럼 연준 쪽에서 나왔던 발언들,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점검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10만 달러 아래 선에서 1월에 비트코인의 조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닐지 전문가들의 코멘트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짤인데요. 게레세 예제레게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밈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일단 현재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가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94,000달러 선까지 갔습니다. 사실 오늘 뉴욕 장중 시간 기준으로는 더 큰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갑자기 이거 왜 여기까지 내려왔죠? 더 큰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93,00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조금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간대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 정도가 감소된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뉴욕 증시 자체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중 크게 흔들렸던 섹터로 간밤에는 이 퀀텀 쪽, 양자 컴퓨팅 쪽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가 넥스트 AI다라고 발언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인터뷰 자리에서는 유용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적게는 15년, 많게는 30년까지 걸린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적기로는 20년 정도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해당 발언으로 간밤에 뭐 아이온큐라던가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던가 실스크 등등등등 그동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엄청난 폭등을 보였던 종목들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미증시에서 거의 다 40% 넘게씩 조정이 온 상황인데 이거를 왜 코인 방송에 우리가 챙겨봐야 되냐? 왜냐면 구글이 지난달에 윌로우치 공개했을 때 코인이 그 소식으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시스템이 퀀텀 컴퓨팅의 개발이 완료가 되면 뚫리는 거 아니냐. 정말 오랫동안 연산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게 다 코딩, 이 컴퓨팅의 어떤 수학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채굴을 하잖아요. 특히 POW 기반으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 연산 연칙이 되는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거 한순간에 그냥 해킹하듯이 호로록 풀어서 코인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윌로우 칩을 공개를 했을 때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양자 칩에 사용하는 윌로우 칩을 공개를 했을 때 비트코인의 주가가 뉴욕 시간 기준으로 조정이 왔었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CEO가 젠슨 황 선생님께서 양자 컴퓨터 뭐 30년 더 걸린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을 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이렇게 40%씩 폭락을 했으면 빚지는 이 소식을 되려 좀 호재로 받고 올라갈 법한데 안 갔습니다. 네, 안 갔고요. 왜냐하면 간밤 좀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밤에 뭐 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이라던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고용 쪽에서는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실업률이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연준이 12월 FOMC 의사록을 또 간밤에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보수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정말 많으면 두 차례 아니면 한 차례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올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까지 공유를 하면서 함께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그런 매크로성 이슈로 인해서 간밤 좀 추가 하락을 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코멘트가 나왔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아이디어에 상당히 극대노를 하셨다고 합니다. dumbest idea. 정말 어리석은 아이디어다. 이것도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 이 디지털 챔버 창립자 겸 CEO인 페리안 보링이 최근 한 코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준 고위 관계자들과 논의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의 비축과 관련해서 연준 의원들이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분위기 자체가 좀 갑자기 좀 격하게 연출이 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회의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연준 건물 안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들을 강하게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상은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극대노까지 할 일이 있나 뭐 싶긴 하지만 극대노를 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밀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축 전략이 혹시나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좀 두려움과 리스크까지 간밤 같이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20만 개 정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 불법 자금에서 뺏은 거죠. 실크로드와 같은. 그래서 그 뺏은 비트코인의 자금을 지금까지는 뺏은 거기 때문에 압수한 거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재무부로 이전을 해서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제 공약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구매하자라는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100만 개, 최소 100만 개 산다. 5년 동안 임기 동안 아니면 뭐 많게까지는 일부 인사들은 뭐 400만 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해 주는 게 우리한테는 기다리고 있는 넥스트 호재, 넥스트 모멘텀인데 연준 사무실에서 연준 회의실에서 이 비트코인 비축 아이디어를 놓고 우리 할아버지들께서 아저씨인가?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들께서 극대노를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트럼프가 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들이 간밤 조금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권가나 월가에서의 의견은 다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델리티에서는 정부들이나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더 매수를 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중앙은행에서 이 국고 차원으로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올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연기금이나 펀드 등 이런 대형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다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 출시하고 나서 연기금이나 펀드와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 뭐 미국은 이제 압수한 물량 때문에 몇십만 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의도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월등히 많죠. 월등히 많고 사실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더라도 그것을 꼭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부탄이 그러했죠. 아무도 몰랐는데 비트코인 숨은 강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공개하게 되면은 이 우리가 또 수요와 희소성,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가치 책정이 되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또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추가 매수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매집하더라도 뭐 꼭 알릴 의무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일부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과 물결들이 올 한 해 계속해서 퍼질 것이다라는 게 피델리티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보면은 지금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이 보라 색깔이 이게 US 미국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미국의 기관들이 65%나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코인 강국은 미국이 대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오클라호마주? 제가 정말 미국이 스테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이 새로운 주, 스테이트를 봐도 이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주. 예. 에서 근로자들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수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 쪽, 미국의 기관의 움직임이나 또 주 차원에서의 움직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비트코인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연준 할아버지들께서 뭐 언제까지 이제 큰 소리를 치시면서 극대노하실진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조가 더 강해지게 된다면 연준의 발언은 또 그 안에서만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당장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확실히 넘어야 될 산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이 어떻게 마련돼 가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꼭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데이터적인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 가지고 왔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분배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비트코인이 한마디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비트코인의 축적 동향 점수라는 건데요. 현재 데이터가 0.2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유자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지표화시킨 건데 0에 가까울수록 분배, 판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축적, accumulate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트렌드 스코어가 0.2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축적보다는 파는 거에 더 집중돼 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1월 들어서의 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잘 설명을 해주는 하나의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미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전망들도 엇갈리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 이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트럼프 취임과 함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규제안들과 전략들로 인해서 이 희소 가치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급등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불안한 온차인 데이터 중에 하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면서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제가 저희 쭈아나 이 코인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특히 연말 돼서 보시면은 바이낸스로 들어간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엄청났습니다. 이때 13 빌리언 달러까지 찍고 그다음에 1월 돼서 쭉 빠지는 모습.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에 유입됐던 게 그대로 다 빠져나가면서 지금 바이낸스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은 지금 연말 대비해서는 쭉 미끄러진 상황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 팔리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이 낮아진다는 거는 다른 코인으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 급락과 연결을 좀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추세가 확 반전될 때 거래소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폭증했다가 확 빠져나가는 이런 추세 반전은 작년 5월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 직전에 마지막으로 관찰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그때 관찰이 되고 비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다시 거의 1년여 만에 지금 이런 추세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시사하는 것일지 계속 예의주시가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1분기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것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장기 전망은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이 스톡슨 같은 경우는 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매니징 파트너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데스크에 기고한 글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건 또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냐면, 오히려 이 추세의 피로를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약 2주에서 6주 정도 특정 구간 안에서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장기적인 추세에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다라는 차트적인 관점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살 사람은 어차피 삽니다. 일부 고래들은 단기 조정 틈을 타서 32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 1,000개에서 10,000개 밸런스가 있는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지금 34,000개 비트코인을 지난 한 달 동안 축적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수요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좀 거시경제 이슈들이 많이 맞물리면서 코인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10만 달러 아래에서 이렇게 가격 횡보가 이어질 때는 혹시나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10위권 안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놈이 있으니 그 놈은 바로 리플이죠. 나머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BNB는 변동성 거의 없고요. 리플이 전일 대비 나름 2% 혼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2달러를 넘긴 채 2.3달러의 가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제 방송 저녁에 보신 분들은 왜 리플이 오르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이슈가 맞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두가 떨어질 때 리플 홀로 웃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도 짧게 확인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저씨가 옆에 이제 우리 또람프 도널드 트럼프 선생님을 만났고요. 옆에도 이제 리플 쪽의 직원입니다. 이 만찬 자리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기부자들, 취임식에 대규모로 기부한 사람들이 이 트럼프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초대권이 주어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사진을 찍고 Strong Start to 2025, 2025년, 시작이 좋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와의 만찬 사진 공개 효과로 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또 여기에 긍정적인 이슈 하나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리플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내부 시스템에 뭐 기술만까지 들어가 보진 못하지만, 이미 리플의 이런 분산원장 기술이 기존 금융권, 트레이드파이,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많이 채택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늘 알고 가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비트코인 위주로의 소식들을 챙겨봤는데요. 일단 트럼프 취임까지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비트가 10만 달러를 터치하면 내려오고 터치하면 내려오고 하면서 지속적인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우려하는 9만 달러 아래까지는 내려가고 있진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지표들과 이슈들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미장 휴장입니다. 미장 자체는 휴장이지만 지표들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시장 상황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